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강의가 또 인터넷 강의로 다시 한번 또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내용 또 잘 이해하시고 따라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선생님이 개념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가르칠 겁니다. 네, 이쪽을 펴놓으시고 책과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번 시간에 속력 속도에 대해서 배웠죠. 변위와 이동 거리 이걸 가지고 속도와 속력 개념을 정확히 배웠습니다. 자, 오늘 가속, 속도가 변하는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전에 이제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개념을 추가적으로 정립을 하고 진도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그래프인데 이걸 선생님 미리 그려놨어요. 그려놓은 걸 보면서 선생님이 평균 속도, 순간 속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그래프 배웠죠? 시간과 위치. 이게 시간과 위치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안에 숨겨진 의미가 뭐라 했죠? 바로 기울기의 의미가 있다 했죠? 자, 저번 시간에 잠깐 배운 거 보면 T, S 그래프에서 이렇게 간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울기를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는 여기서는 T분의 S 이렇게 되는 거죠. T분의 S. 그러다 보니까 이 기울기의 의미가 뭐냐? 바로 속력과 속도의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울기가 가파르다 또는 완만하다 이거에 따라서 속력이 더 빠르다, 느리다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쪽 보면 똑같습니다. 시간 위치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기울기에 따라서 여기서의 속도 개념을 안에 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속도의 개념을.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구간에서부터 B 구간까지 여기서의 평균 속도를 구하라 하면 이 친구는 운동의 속도가 계속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 저번처럼 직선으로 나왔을 때는 속도가 일정한 등속 운동이라 했는데 자, 이번 보시면 기울기가 계속 어떻게 되냐? 점점 이게 직선이 아니죠? 포물선. 그래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속도는 뭐냐면 이 구간에서의 평균적인 속도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평균 속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 시점, 그 구간에 펜을 파란색 바꾸겠습니다. 구간에 평균 속도의 의미는 그 시점 구간에 기울기를 구해주면 이게 평균 속도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A점과 B점을 보죠. 자, 여기를 이렇게 평균 속도 구하라 했다면 직선으로 이렇게 그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기울기가 바로 평균 속도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속도를 여기서 구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시간, 속도니까 시간이 몇 초 걸렸습니까? 2초 걸렸고 그 다음에 위치가 어떻게 변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A, B 구간이니까 기울기가 Y 데이터는 그래서 5에서 1을 빼준 얼마입니까? 4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2m/s 라는 평균 속도의 개념이 나온 겁니다. 구간의 기울기를 구해줘라.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순간 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순간 속도. 자, 이 친구는 속도가 계속 변하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 속도가 다 달라요. 자, 여기서부터 속도, 여기 위치마다 속도가 다 다른데 그 지점, 예를 들어서 A 지점의 순간 속도를 구해라. A 지점의 순간 속도를 구해라. 일단 작게 써볼게요. A 지점의 순간 속도를 구하려면 A 지점에 접선을 그어주면 돼요. 접선. 그래서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자, 접선이 뭐죠? 접한선이에요. 접한선. 만약에 이 구간, 선생님 손가락으로 가리킨 구간에 접선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그려보면 자, 이게 접선이죠. 이 구간의 접한선. 이렇게. 그래서 그 지점에 접선을 구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울기를 구해주면 시간 위치 그래프이기 때문에 속도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냐면 순간 속도는 구간이 아니라 그 지점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이게 순간 속도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속도를 구하려면
분명히 데이터를 줄 거예요. 왜? 이 접선의 기울기 x는 우리가 알죠. 근데 y의 데이터를 지금 이렇게 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 보면 항상 여기서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선을 그어놓고 문제를 내겠죠. 그래서 이게 2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시간을 봤죠. 지금 이 기울기 구할 거니까 3에 1초부터 3초까지니까 몇 초니까 2초죠. 2초 동안 자 여기에 변화량은 이만큼 구해주면 되니까 2에서 1을 빼면 되겠죠.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0.5 m/s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처음이라서 그런 거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는 뭘 기억하라? 그 구간의 기울기다. 직선을 이루고 TS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순간속도는 그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아시고 접선을 그어서 그 접선의 기울기. 즉 이 친구는 속도가 어떻게 변했냐? 접선을 계속하고 그냥 그거 보면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더 빨라졌죠. 이 지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 빨라졌죠. 여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완만해지죠. 속도가 다시 느려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평균 속도, 순간 속도 정리 잘 하시고 오늘 배울 이제 가속도의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까지만 줄게요. 자, 오늘 배울 이제 가속도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 자, 가속도는 이제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속도가 변할까라 했죠. 변하는 운동입니다. 속도가 변하는 운동. 저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나 또는 속도가 느려지는 운동도 다 가속도예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는 것만 가속도일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속도가 변하는 운동은 다 가속도 운동입니다. 가속도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속도가 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속도의 변화가 그만큼 크다는 거고 가속도가 작다는 것은 속도의 변화가 그만큼 작다는 거죠.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의 변화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가속도 운동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속도의 개념을 한번 우리가 적어보면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가속도는 A로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바로 쓰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력 속도 할 때 시간당 야가 얼마나 변했냐 위치가 또는 변이가 변화에 따라서 속도가 크고 작고 이렇게 결정되어 있잖아요. 가속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당 이번에는 뭐냐?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가 얼마나 크냐 작냐로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한 겁니다. 그럼 변화량을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어떤 친구가 있어요. 야가 2m/s로 이렇게 뛰고 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야의 속도가 어떻게 되냐? 6m/s로 증가를 했던 거죠. 변했어요. 속도가 빨라졌죠. 야의 가속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을 구하려면 얼마입니까? 네, 4죠. 4m/s만큼 변했어요. 어떻게 구했어요? 4라는 데이터?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그게 변화량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속도의 변화를 구할 때는 이렇게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이렇게 빼면 됩니다.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된다. 자, 뭐냐? 이 V0라고 쓰는 것을 이게 처음 속도라는 거고 그냥 V로 쓰면 낮은 속도가 되는 거예요. 영순이라고 생각했죠? 영순이. 그래서 이게 나중 이게 처음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가속도는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이 크면 당연히 크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작으면 가속도가 작게 나오겠죠. 만약에 속도 변화량이 없다. 가속도 얼마 나올까요? 예, 0 나옵니다. 왜? 속도 변화량이 없으면 나중이나 처음이나 속도가 똑같겠죠. 그러면 분자값이 0이 되니까 가속도도 0이 되는 거죠. 자, 가속도의 단위는 어떻게 쓰냐? 자, 우리가 속력 속도의 단위가 뭐였죠? 그렇죠. m/s였죠. 근데 야의 단위만 쓰면 돼요? 안 되죠. 이번에 물리량, 분모에 뭐가 하나 더 포함됩니까? 시간이나 물리량이 하나 더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간을 이게 분자고 이게 분모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크 이렇게 하나를 추가해야 돼요. 근데 보기 안 좋죠? 세크 곱하기 세크니까 위에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세크의 제곱. 그래서 미터 이거 퍼라고 있죠?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쓰는 게 가속도의 단위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자, 예를 들어 문제를 내보면 자, 자동차가 있습니다. EX 자동차. 이 자동차가 처음에는 예를 들어 뭐 30m/s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자, 30m/s로. 그러다가 우리가 시간, 예를 들어 10초가 지났다 했죠. 자, 10초 후에 이 자동차의 속력을 봤더니 야가 얼마나까 40m/s로 변했습니다. 자, 무슨 운동했다? 가속 운동했다. 속도가 변했더라. 그러면 우리가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속도는 한번 다시 써보면 시간 동안 야가 속도가 변하는 시간 동안 얼마의 속도가 변했냐? 나중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된다 했죠. 자, 이렇게. 그래서 몇 초 동안 변한 거예요? 네, 10초 동안. 자, 이게 나중이죠? 네, 이게 나중. 40에서 30을 빼니 데이터 값이 얼마 나오냐? 12죠? 계산하면, 약분하면 1. 단위 어땠습니다? 미터/세컨드 제곱.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캐치할 게 뭐냐면, 가속도 값이 만약에 플러스죠? 이거 플러스가 나온다.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개념이고, 만약에 가속도 값이 마이너스가 나온다. 어떻게 될까요? 네,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드려볼게요. 자, 우리 철수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얼마나 해볼까요? 네. 뭐 이렇게 할까요? 자, 처음에 철수가 5m/s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2초 후에 야의 속도를 봤더니 야가 정지했다는 거예요. 정지했다는 것은 속도가 얼마나 됐다? 0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속도 한번 구해볼게요. 같이. 자, A는 시간 동안 얼마나 속도의 변화가 있었냐? 이렇게 구하면 되죠. 자, 몇 초 동안 일어난 일입니까? 2초입니다. 그래서 T에다 2를 집어넣고, 자, 이게 나중이죠. 이게 처음입니다. 그럼 나중 속도 얼마입니까? 0이네요. 정지했으니까. 그 처음 속도 얼마입니까? 5입니다. 5 이렇게. 자, 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마이너스 2.5죠? 마이너스 2.5. 자, 이렇게. 자, 금방 구한 것과 다르게 뭐가 나왔냐?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가. 그래서 마이너스란 것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자, 마이너스란 것은 속도가 감소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가속도의 개념이에요. 속도의 변화가 없으면 가속도는 0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제 플러스 값이나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는 것은 속도가 증가했냐, 감소했냐. 얼마씩 증가하냐? 1초에 이 의미를 한번 보면 이게 세크 제곱이잖아요. 1초에 몇 미터/세컨씩 이렇게 증가했냐, 또는 1초에 몇 미터/세컨씩 감소했냐. 이렇게 속도의 변화를 구하는 게 가속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칠판을 지우고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을 열심히 또 지워야죠. 네. 칠판이 잘 안 지워져요. 선생님 굉장히 센데. 자,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거랑 같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나가면, 저번 시간에 배운 건 뭐냐면 속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운동을 뭐라고 그러냐면 등속 운동이에요. 등속.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죠. 근데 이 중에서도 등속 운동에서도 우리는 등속 직선상에서 움직일 때 그런 운동을 배웠죠.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을 저번 시간에 배운 V는 T분의 S 이렇게 구하면 돼요. 등속 직선 운동을 했다는 것은 사실 속력과 속도의 데이터가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이거 반드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직선 운동을 했어요. 이렇게 직선 운동.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어떻게 되냐? 위치. 그러니까 이동 거리도 이만큼이고 변이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되죠. 그래서 속력을 구해라, 속도를 구해야 의미가 별로 없어요. 똑같죠. 데이터 값이 이동 거리와 변이가 같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V는 T분의 S라는 정식을 배우는 속력 곱식 이렇게 간단히 우리가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배운 가속도 운동 있잖아요. 가속도 운동. 여기서도 이제 물리학 원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등가속도. 자, 무슨 말이냐? 금방 배운 가속도예요. 가속도. 근데 가속도가 일정한 직선 운동에 대해서만 다룬다 이거죠.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선생님이 풀어서 쓰면 이런 말이 되겠죠. 속도가 변할까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나 또는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에 대해서 다룬다는 거죠. 감소하는 운동에 대해서만 다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속도가 있다. 근데 가속도가 항상 일정하다. 그 말은 속도가 일정하게 변할까,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운동. 이런 운동을 직선상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통합과학 할 때 선생님 미리 좀 가르쳐 놨어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면 이때 풀 수 있는 공식이 몇 개가 있었죠? 네, 3개가 있었죠. 그 3개를 가지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수식이 3가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첫 번째 공식이 뭐였냐면 V는 V0 플러스 AT라는 수식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기억나죠? 예, 1학년 때 했던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 이거 어디서 나온 공식이라고 말했어요? 예, 가속도 운동, 금방 배운 가속도 운동에서 나온 공식이에요. 자, 따로 그냥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금방 배웠던 A, 가속도는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면 된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넘기면 AT, 이거 넘기면 V0. 그래서 V는 V0 플러스 이렇게 넘긴 AT.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첫 번째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뭐였냐면 S는 이동거리죠. 이동거리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라는 수식이었죠. 자, 이건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어떻게 찾느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를 3개를 한 번에 그리겠습니다. 한 번에. 자, 처음에 T,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하냐? A고, 여기 0. 여기 그래프 하나랑 좀 작게 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도 T. 여기는 V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그래프 하나 더 그릴게요. 이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한 번에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자, 여기는 T. 그 다음에 여기는 S로 주겠습니다. 0. 자, 보세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냐? 자, 가속도가 아까쯤에 우리가 등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죠. 그래서 TA 시간 가속도인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 일정하니까 이렇게 똑같은 데이터가 나와요. 이게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여기다 쓸게요. 자세히. 자, 이 그래프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 그래프입니다. 잠시만요.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 자, 그 다음에 이건 다 이해하죠? 만약에 등속 직선 운동을 했다 하면 그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까요? 등속 운동은 뭐다? 가속도가 0이다. 속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속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0으로 이렇게 나와. 없다는 이야기죠. 아예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TV 그래프가 있죠? TV 그래프.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속도가 변해야죠. 만약에 저번 시간처럼 이렇게 등속 운동을 했다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 이런 운동이에요. 이거는 등가속도 질서 운동이 아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처음 속도, 0초인 순간 처음 속도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속도가 점점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이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 등가속도 직선.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 여기가 이제 V0가 되겠죠. V0. 처음 속도 0초인 순간. 그러다가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 이 V까지 이렇게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데이터를 선생님 T로 하겠습니다. T. 이렇게. 자, 두 번째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히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VT 그래프, 이 면적, 여기 아래 면적의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면적에. 그래서 면적 넓이를 구해보면, 자, V 곱하기 T. 이게 뭐라 했죠? 이게 이동거리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죠? 네, 이동거리. 즉, 여기에서의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래 면적을 구해주면 이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 물체의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동거리.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이 면적 구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사각형 먼저 이렇게 구하면 여기 얼마 되냐? 가로 곱하기 세로. T 곱하기 Y축이 V0니까 V0 곱하기 T. 이게 야의 면적이죠. 그 다음에 위에 삼각형도 구해야 돼요. 당연하죠. 당연히 구해야 합니다. 자, 여기 삼각형을 구해보면 면적이 얼마 나오냐면 가로축은 T예요. T 곱하기.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세로축이 뭐냐? 여기가 A 곱하기 T라는 데이터입니다. 세로축 A 곱하기 T. 그래서 이 가로축 T 곱하기 세로축 A 곱하기 T를 하면 뭐냐? AT 제곱이죠? AT 제곱. 근데 이거 삼각형이죠? 어떻게? 2분의 1입니다. 선생님, 이 Y축은 또 왜 AT입니까? 간단해요, 사실. 여기 보세요, 여기. V에서 V0 이렇게 넘기면 V-V0는 얼마입니까? AT죠? V에서 이만큼 데이터에서 얼마만큼 빼면 돼요? 이만큼 뺀 데이터 값이 얼마다? V 넘기면 V에서 V0 뺀 게 AT다. 그래서 이게 A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은 가로 T 곱하기 AT. 그러니까 이걸 2로 나누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AT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 이 넓이, 전체 넓이가 이동거리가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동거리 A는 V0T, 여기 사각형 넓이 더하기 위에 삼각형 넓이 2분의 1 AT의 제곱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거 어차피 우리는 데이터는 외우고 있어요. 이미 1학년 때 공부를 해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고. 자,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공식이었죠? 여러분들 V제곱 마이너스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 핸드폰을 촬영하고 있는데 전화 문자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잠깐 다시 이렇게 설정을 바꾸고 다시 합니다. 자, 이게 이어서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공식 이미 알고 있지만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자, 이 t 있죠, t 시간. 여기서 시간을 빼고 넘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v-v0는 이렇게 a로 나눈다. 그러니까 t는 v-v0 a죠. 이것을 여기 t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굳이 이제 지금은 안 하겠지만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럼 세 번째 공식 이렇게 나와서 등가속도 질서 운동 공식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공식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걸 소개해 드리는 거고, 여기 그래프 한 번만 이것만 완성할게요. 저번 시간에 잠깐 다뤘지만 TS에서 등속 운동이 나면 이렇게 기울기가 일정한 이렇게 나오겠죠. 하지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포물선 나온다 했죠. 예를 들어서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운동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예제 문제 볼까요? 자, 직선상에서 여기 선생님 문제 볼게요. 4m 퍼세크로
제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10초 후에 얼마가 됐냐면 30m/s가 됐답니다. 자, 문제는 뭐냐?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등가속도 운동했다 하면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 세 가지 공식 중에 하나로 풀 수가 있다 했죠. 그러면 여기서 뭐 물어봤냐? 이동거리 물어봤어요. 이동거리. 그러면 이동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은 이 두 가지가 있죠. SS 이렇게 두 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이제 뭘로 해결해야 할지는 뭘로 결정하냐? 이 문제를 잘 보시면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보면 됩니다. 자, 이건 뭐 어떤 정보가 들어있어요? 시간이라는 정보가 들어있죠? 얼마? 10초. 그럼 시간이라는 정보가 들어있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 이동거리 방법은 여기 아래 세 번째 공식은 t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공식을 보시고 이걸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자, 처음 속도가 얼마였습니까? V0라 써야죠. V0가 4m/s였고 그 다음에 나중 얼마가 됐습니까? 네, 나중 속도 그냥 V라 써야죠. 30m/s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 얼마 동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t는 10초 동안 일어나 10세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거리 S가 얼마냐 물어봤죠.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집어넣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V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계산만 잘하면 됩니다. 처음 속도 4, 10초 동안 일어난 일이고 더하기 2분의 1. 자, 이때 가속도를 대입해야 하는데 여기서 가속도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가속도만 알면 되겠네요. 근데 t도 이미 알고 있죠. 10초. 그럼 가속도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구해서 집어넣어야죠. 구해서. 뭐 어떻게 집어넣냐? 가속도 우리가 구하는 거 알죠? 첫 번째 공식입니다. 이게 바로 뭐 V는 V0 플러스 AT죠. 이게 어떤 공식의 변화예요? 이렇게도 한번 풀어볼까요? 가속도는 시간 10초 동안 속도 변화량 4에서 30을 보냈으니까 30에서 4를 빼니까 소수점 나와도 2.6이죠. 여기 26이고 10을 나누니까 2.6입니다. 2.6m/s 제곱. 자, 이렇게 나온 가속도를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6이 되겠죠. 2.6 대입하고 곱하기 t의 제곱. t가 10초였죠. 그러니까 얼마 되니까 100이 되는 거죠. 100. 자, 계산하면 여기는 40 더하기 2.6 곱하기 나누니까 50이죠. 50 하면 이게 얼마 나오냐? 5, 6, 30 130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130. 그래서 130 더하면 이 친구는 총 몇 미터 이동한 겁니까? 170m를 죄송합니다. 170m를 이동거리 단위 이렇게 이동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가속도 직선운동 예제까지 했고 쌤이 이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자유낙하 운동과 여러가지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또 다양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저번 시간보다 시간이 짧죠? 여러분들 너무 강의가 길면 지루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 여러분들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교과서 문제를 여러분들 풀 수 있는 걸 보니까 자 17페이지 써줄까요? 자, 과제로 나가는 거죠. 페이지 17페이지 예제 문제 있습니다. 예제 이렇게 빗면에서 물체 이렇게 올라가는 문제 있고 이거 한 문제랑 그 아래 개념 똑같은 페이지 개념 2의 문제 1번을 노트에다가 과제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제 저번에 1학년 때 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한 번씩 공부했던 내용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자유낙하 운동과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우리가 얼굴 보면서 수업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만나도록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